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책략가 가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는 책략가 중에서도 모사에 가깝습니다. 가우가 머리에서 모사를 꾸며서 성공하지 못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가우는 자기 주군을 여러 번 바꿉니다. 그 바꾸게 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머리에 의해서 가우가 책략을 모사를 꾸몄을 때는 100% 성공을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가우는 처음에 동탁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탁 밑에 있을 때는 중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탁하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책략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탁이 여포한테 죽고 왕윤의 깨에 의해서 여포한테 죽고 이각 곽사가 서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각 곽사는 여포가 하도 무서우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윤이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항복을 할 테니 항복을 받아주세요. 투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윤이는 이때 막 승승장구할 적입니다. 역적들은 절대로 항복을 용서를 할 수가 없다. 투항을 못 받아준다. 니네들은 자신을 묻고 와서 목을 내놔라. 이렇게 기세등등할 때입니다. 그래, 이각 곽사, 장제 번조 이 네 장군은 지금 도저히 여포하고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각자 고향으로 갔다가 산으로 숨자.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이때 가후가 나옵니다. 가후가 나와서 기막힌 깨를 냅니다. 자, 여포는 하나고 왕윤이한테 하나고 우리는 장군이 넷입니다. 넷이 네 군데의 군영을 설치하고 여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포가 지쳐서 밥 먹을 새도 주지 말고 이쪽 장군이 달라들었다 도망가면 이쪽 장군이 달라들었다 도망가면 여포의 후방을 계속 치는 겁니다. 여포는 최고 앞에 있으니까 후방을 계속 치면 여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장군이 달라들어서 후방을 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장군이 달라들어서 후방을 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여포한테 질 것 같으면 그때 도망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이각 곽사 이 무리들은 서량의 가우의 꾀에 의해서 서량에 공고문을 붙입니다. 왕윤이는 우리 서량 국민들까지 서량 백성들까지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다 죽인다고 몰살시킨다고 한다. 그러면서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네 장군은 지금 동탁에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장군들은 젊은 장정들은 모여라. 그래가지고서는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한 40만 명이. 40만 명을 10만 명씩 나눠가지고 여포한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포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동을 치려고 하면 서에서 달라들고 북을 치려고 하면 남에서 달라들고 꼬리가 계속 잘려나가는 겁니다. 밥 먹을 새도 없습니다. 지칩니다. 며칠을 이렇게 날 새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포가 도망을 갑니다. 서주 쪽으로. 그래서 이곽각사는 성에 들어가서 가우가 그럽니다. 왕윤희가 밉지만 왕윤희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한나라의 중신입니다. 중신. 중신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왕윤희를 죽이지 않을 것을 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곽각사는 왕윤희를 죽이죠. 그리고 정치를 문란하게 합니다. 이에 실망한 가우는 이곽각사를 떠납니다. 전국을 방랑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완성에 갔을 때 완성의 장수가 가우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책략가 모사꾼이 됩니다. 그런데 완성을 조조가 쳐들어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한테 가우가 얘기합니다. 조조는 지금 최대의 군벌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세요. 그러면은 조조가 지금보다도 더 대우를 해줄 겁니다. 완성을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더 직급을 높여줄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됩니다. 장수가 투항을 하자 조조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장수의 숙모가 그 장제의 천대 장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미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성 주위에 완전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조조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조조가 탐합니다. 그 장수가 이걸 나중에 알고 화를 불같이 냅니다. 이놈이 나를 무시했다. 조조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장수도 이 괴력이 뛰어납니다. 가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조조를 조금 더 대우를 더 해줘서 더 풀어주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때 치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가 조조한테 매일 주연을 베풀어주고 술을 대접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 조조도 이제 안심을 합니다. 이 장수는 완전히 나의 편이 됐구나. 그 밑에 모사꾼 가우가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마침 무르익었을 때 밤에 술을 완전히 조조의 병사들한테도 완전히 술을 먹여놓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날 저녁에 급습을 합니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 조조의 전의 호위대장 전의가 거기서 사망을 하고 조조의 처다들 조왕이 사망을 합니다. 조조는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게 이제 가우가 장수한테 그럽니다. 자, 이것은 숙모에 대한 벌이다. 조조한테. 그렇지만 숙모에 대한 벌은 했지만 조조한테 대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조조한테 편지를 써주면 내가 가서 조조를 달래서 다시 옛날과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일시에 우리 숙모를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일시에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투항을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가우가 가지고 왔습니다. 조조가 딱 보니 기가 막히죠. 호위대장 죽었고 처다들 조왕이도 큰아들도 죽었고 조조는 쫓겨서 왔는데 가우가 그럽니다. 지금 장수를 적대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군소 정벌들을 할 때 서량에도 많고 저쪽 한중에도 있고 또 오와 형주가 있는데 전부 나중에 항복을 안 할 겁니다.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장수를 받아들이면 소문이 나서 조그만 군소 정벌들은 항복을 할 것입니다 하고 조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가 빠르잖아요, 판단이. 그래, 그렇다.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후는 참무로 조조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가후한테 조조한테 투항을 해서 조조 밑에 들어갔다가 조조를 배반한 사람은 없습니다. 떠난 사람은 유비하고 관우 딱 둘입니다. 둘. 그래서 삼국지에서 둘이 뛰어난 거죠. 조조가 유비하고 관우를 대접을 안 했느냐? 엄청 대접을 했습니다. 유비한테는 황숙으로서의 대접을 했고 관우한테는 왕보다도 더 대접을 했습니다. 3일 소연에 5일 대연을 열어줬습니다. 5일에 한 번씩 큰 잔치를 열고 3일에 한 번씩 조그만 들여다가니 단둘이 이렇게 관우한테 대접을 했는데 관우는 떠났습니다. 유비한테도 황제한테 보여줘서 황숙의 지위를 주면서까지 대접을 했는데 유비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빛나는 겁니다. 닭 머리가 될지언정 소 꼬리는 되지 않겠다. 그런데 가후는 조조한테 와서 여러 가지 책략을 냅니다. 큰 책략은 아니지만은 순간순간에 모사 이것을 내서 가후가 얘기하는 대로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거 몇 가지만 들자면 마초하고 싸울 때 가후가 책략을 냅니다. 모사를 꾸밉니다. 성공을 합니다. 또 한중에 가서 장로하고 싸울 때도 모사 책략을 냅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초하고 싸울 때 이야기, 한중에 가서 장로한테 모사를 꾸민 이야기, 이것은 양송이한테 모사를 꾸미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마초하고 싸울 이야기 할 때 한번 나오고 또 한중을 얻을 때 방덕이라는 장수를 얻을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후는 조조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략을 내서 100% 성공을 시킵니다. 조조가 받아들인 책략은 100% 성공을 합니다. 조조가 가후가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조조 자신에 의해서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가후의 생각을 조조가 안 받아들였을 때, 특히나 형주를 침공할 때 가후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후는 형주 정벌에는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조조는 자기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참모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전을 짤 때 처음에 반대했던 참모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조조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허창에 놔두고 조조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호응하는 참모들만 데리고 갑니다. 조조의 장점이죠. 그래서 가훈은 77세에 영면을 하는데 천수를 다 하고 죽습니다. 가후가 책략을 내놔서 모사를 꾸며서 성공하지 못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모사꾼 가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